지금 중동이 말 그대로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시작은 대규모 군사 작전이었는데 이 불씨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면서 지역 전체가 전쟁의 소용돌이로 빨려 들어가고 있어요. 이번 작전의 목표가 뭔지 이 한마디에 아주 그냥 명확하게 드러나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인데 들어보세요. 미사일 산업을 파괴하고 해군을 전멸시키겠다. 와, 정말 강력하죠. 이건 그냥 몇 대 때리고 끝내는 게 아니라 이란의 군사력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겠다는 그런 의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자, 이 복잡한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몇 가지 흐름을 짚어봐야 하는데요. 먼저 분쟁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리고 이란이 어떻게 바로 반격했는지, 이게 어떻게 중동 전체 위기로 번졌는지 살펴볼 거고요. 또 지금 양측의 주장이 얼마나 엇갈리고 있는지, 그리고 세계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 불확실한 미래까지 한번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모든 일의 시작은 바로 2월 28일이었습니다. 미국이랑 이스라엘이 손을 잡고 이란의 핵 위협을 없앤다는 명분으로 공동 군사 작전에 들어간 거죠. 말 그대로 이란의 심장부를 겨냥한 겁니다. 근데 진짜 놀라운 건요. 바로 이 속도예요. 한번 보세요. 미국이랑 이스라엘이 오전에 공습을 시작했는데 와, 딱 1시간 만에 이란이 대규모 보복 공격을 감행합니다. 1시간 만에요? 이건 뭐 예전에 있던 그런 국제전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죠. 거의 전면전 수준의 대응 속도인데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양측의 긴장이 정말 터지기 일보 직전 최고조에 달했다는 신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작전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밝혔듯이 이건 그냥 군사시설 몇 개 부수는 게 아니에요. 목표는 이란 정권 그 자체입니다. 지도부를 직접 노려서 사실상 정권을 바꾸겠다는 거죠. 어마어마한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 분쟁은 시작부터 정말 끔찍한 비극을 낳았습니다. 이란 쪽 보도를 보면 공습 때문에 초등학생이 무려 51명이나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전쟁의 참혹함이 아무 잘못도 없는 아이들에게 가장 먼저 닥친 거죠. 자, 이런 공격을 받았으니 이란도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정말 즉각적으로 그리고 아주 강력하게 받아쳤습니다. 예전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빠르고 단호한 반격이었어요. 이란 혁명수비대가 내놓은 말을 보면 그 결의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습니다. 저기에 결정적으로 패배할 때까지 멈추지 않겠다. 이건 그냥 한번 부딪히고 말겠다는 게 아니라 아예 끝장을 보겠다는 선언이죠. 이란의 경고는 굉장히 구체적이었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무기를 쓰겠다고 했고요. 그리고 중동에 있는 모든 미군 기지나 자산은 전부 합법적인 표적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미국을 조금이라도 돕는 주변국들도 똑같이 공격하겠다고 했죠. 이건 사실상 분쟁을 중동 전체로 끌고 들어가겠다는 아주 명백한 위협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란의 그 위협은 현실이 되고 맙니다. 이제 이 작은 불씨는요, 단순히 두 나라의 문제를 넘어서서 중동 전체를 집어삼키는 거대한 불길로 번져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상황을 보면 정말 중동 전역이 혼돈에 빠졌습니다. 이스라엘은 물론이고 카타르, UAE, 바레인, 이라크까지 동시다발적으로 공격을 받았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세계 원유 수송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호르무즈 해협까지 이란이 막아서면서 이제 이 불똥은 중동을 넘어서 전 세계 경제로 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이런 군사적인 충돌도 문제지만 당장 우리 실생활에도 영향이 옵니다. 이란하고 주변 나라들이 전부 하늘길을 막아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 항공사들이 중동으로 가는 비행기를 줄줄이 취소하면서 그야말로 엄청난 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미사일이 오가는 진짜 전쟁도 있지만 동시에 또 다른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정보 전쟁이죠.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안개 속 같은 상황인데요. 정보전이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는 또 다른 예가 바로 이 사상자 숫자입니다. 이란은 미군 기지를 공격해서 200명 넘게 죽거나 다치게 했다고 주장하는데 미국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사상자 0명,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200명 대 0명, 이 말이 안 되는 숫자 차이가 지금 정보전이 얼마나 치열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전 세계가 정말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국제사회가 이 전면전만큼은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필사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곧바로 유엔 안보리가 긴급하게 소집됐는데요. 여기서 좀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러시아나 중국처럼 미국하고 사이가 안 좋은 나라들만 회의를 열자고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프랑스 같은 미국의 동맹국까지 나서서 빨리 회의 열자고 했다는 건 그만큼 이번 사태를 전 세계가 얼마나 심각하게 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나라별 반응을 보면 온도 차이가 좀 느껴집니다. 특히 유럽의 주요 국가들, 그러니까 영국, 프랑스, 독일 같은 나라들 입장이 좀 미묘해요. 이란이 보복한 건 잘못됐다고 하면서도 그렇다고 미국이 처럼 공격한 걸 잘했다고 편들어주지도 않는 딱 그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들 어떻게든 전쟁이 더 커지는 것만큼은 막아야 한다, 여기에 공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게 그냥 단기적인 충돌로 끝날까요? 아니면 정말 파괴적인 장기전으로 가게 될까요? 이 분쟁의 판을 짰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의 말에서 그 두 가지 가능성을 모두 엿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요. 2, 3일 안에 공격을 멈출 수도 있다. 그런데 동시에 이란 전체를 장악하기 위한 장기전이 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완전히 극과 극의 두 가지 가능성을 다 열어놓은 거죠. 며칠 만에 끝날 수도 있고 아니면 나라 하나를 통째로 점령하는 전쟁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바로 이 2, 3일이라는 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끔찍한 상황 속에서도 어쩌면 아주 작은 틈이지만 외교적으로 해결할 문이 아직 열려 있을 수도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분석만 있는 건 아닙니다. 뉴욕타임즈 같은 언론은 이걸 아주 위험한 선택이라고 표현했어요.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봤을 때 공습만으로 정권을 바꾸는데 성공한 경우가 거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공 확률도 낮은데 위헌은 엄청나게 큰 그런 선택이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이대로 걷잡을 수 없는 전면전으로 가는 걸까요? 아니면 정말 막후에서 극적인 외교적 해법이 나올까요? 중동의 미래, 아니 어쩌면 우리 모두의 미래가 바로 이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